학기에 그 기초수학이라는 과목을 우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학기초수학뿐만 아니라 2학기 때는 미적분학을 배울 테고 2학년 때는 정전기학, 정자기학, 3학년 때는 신화 시스템, 디지털 신호 처리 이렇게 배울 텐데 이게 사실은 한 과목만 배워도 되는 일이 아니고 이 과목을 전부 다 통합을 해야 돼요. 인생 자체가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통합, 음악도 통합, 연애도 통합, 학문도 통합 다 통합을 해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먼저 그 여러분에게 이걸 안내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선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먼저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선학습을 한 후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 강의실에 와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진행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이제 양 박사의 골뱅이 뭐더라? 기초수학 아마 그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기초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올렸을 테니까 저기 공학기초수학으로. 자, 2학년 때는 전자기학을 배우고 전자기학이 두 과목인데 정전기학, 정자기학을 배우고 3학년 때는 신호처리의 신화 시스템, 디지털 신호처리를 배우는데 이 수의 체계라는 것이 넘어가지 말고 수의 체계라는 것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진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벡터라는 개념을 배워요. 벡터 안 배워도 1학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1학년 수준으로. 근데 벡터를 안 배운다라는 것은 인생에 한 0.1%만 한다. 그런 개념을 주시니까. 2학년 때는 벡터 영역이라는 것을 벡터 개념을 아주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러면 신나요. 세상이 신나요. 벡터 영역이 있어서 그 벡터 영역의 요 스칼라 영역이라고 하는 성분 세 개를 우리 사용하고 있는데 왜요? 우리 3차원 공간에 되거든요. 이게 공간이라는 게. 공간에서는 3차원 벡터 영역을 알아야 된다 그러지. 그럼 거기에 이제 스칼라 값들이 존재하는 스칼라 값은 요런 기호를 이제 쓸 거예요. 요런 기호를 쓰는 사람은 나쁘게 없을 거예요. 아무도 이런 기호는 안 써요. 그러나 나는 이제 학문을 통합하는 사람이라 이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려면 하나는 정의해서 계속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내적이 보이고 여기도 내적이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공간 영역에서의 내적, 여기는 시간 영역에서의 내적이에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신호처리의 가장 기본을 배웠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햇빛이 휘황찬란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저 햇빛이 과거의 햇빛이라고요. 왜냐하면 해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500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500초 전에 거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한 저 햇빛이 주파수가 무지 많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7개 주파수 대역 그래서 빨간 대역물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지만 사실 거기에도 무지 많은 주파수가 있죠. 그거 다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도 뭐로 하느냐? 여기는 세 개만 공간역에서 분석하면 되는데 여기는 무지 많기 때문에 무지 많은 거를 또 주파수 분석을 해서 어떤 주파수 분석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3학년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될까요? 될까요? 되겠죠? 자, 진행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수학을 배우면서 결국 공학도 할 거고 인생 설계도 할 것인데 수학에서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지금 손 드는 사람은 아마 이제 바보 될 거예요. 구구단 뭐 외우는 사람? 없죠? 구구단 다 외우죠? 그죠? 근데 구구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 사람들은 사실은 19단을 외워, 19를 외운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갔는데 여러분에게 이것만큼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55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올해 처음으로 붙인 거예요. 55단이라는 건 뭐냐면 55가 25라는 건 알죠? 네. 15 곱하기 15는 얼마인지 아는 사람. 이거 0.1차 나야 된다. 여기 써놓은 거 말고 머릿속으로. 알아? 35 곱하기 35는. 네.
조금 이제 감은 있는데 틀렸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앞에 1, 2, 3, 4, 5, 6, 7, 8, 9 뭐가 오더라도 그것에다가 하나 더한 걸 곱한 것이 앞자리에 가서 뒤에 25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15의 제곱은 1 곱하기 2니까 225. 맞죠? 25의 제곱은 2 곱하기 3인 625. 35의 제곱은 3 곱하기 4인 1225. 됐죠? 95의 제곱은요? 9025. 그거는 사실 언제 여러분이 터득했어야 되냐면 인수분해 언제 배웠어요? 네? 중학교 때 배웠어요? 빨리 배웠네. 네. 인수분해 배울 때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65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60 플러스 5에다가 60 플러스 5에다가 70 마이너스 5를 곱한 것입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저기서 말하는 대로 6, 7이 42지요. 이게 42가 되는 것이고 여기를 보면 이렇게 곱하면 5, 6, 30, 300이고 이렇게 곱하면요 5, 7, 35, 350이죠. 그 차이가 얼마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0이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요. 이렇게 곱하면 이제 플러스 50이 남아요. 이렇게 곱하면요 마이너스 25죠. 그럼 여기에 남는 거는 25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런 노하우가 원리가 쌓이고 쌓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책에 있는 건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그 간단한 거니까 요건 조금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하면 이 손흥민 선수 안주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흥민 안주하는 사람. 오늘은 이제 손 안 들기 작전이에요. 손흥민은 이제 가끔마다 가끔마다가 아니라 시즌마다 팬클럽 지금 7번째 시즌에도 팬클럽 뭐 하여튼간 시즌 팬클럽에 가입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팬클럽은 아주 그 뭐 말하자면 그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인데 우리 이제 텐트웨니 클럽에 가입해야 돼. 텐트웨니 수를 잘 다루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요걸 잘해야 돼요. 요걸 더해. 하자. 화투를 잘 다뤄요. 난 예전에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타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휩쓸다시피 했어요. 이걸로. 그때 이제 머릿속에 있던 게 뭐냐면 1020이라는 그림인데 숫자를 셋을 더해서 열을 만들든지 스물을 만들든지 그럼 그게 뭐가 유리하냐면 어떤 계산을 할 때 5, 7, 8 그러면 스물이라는 거 금방 알아차려요. 머릿속에 있습니다. 4, 7, 9 그래도 스물이라는 거 알아차린다고. 근데 4, 7, 9 그러면 스물이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4, 7, 8 그러면 못 알아차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 알겠더니 열합이라는 거 안다고. 숫자 3개를 더하는데 무지 빨라요. 저걸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는 저런 걸 봤는데 어쨌든 내가 가르쳐 주는 거를 좀 숙지를 해서 고 펜토니 클럽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를 다루는데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가능한 한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세요. 저장을 하세요. 우리 뇌의 구조를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우리 뇌의 구조는 뉴런과 시냅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뉴런에 들어온 정보가 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시냅스의 무게값을 여러분이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시냅스가 어떤 인계치를 넘은 것이 영구 메모리화되어서 옛날 것도 기억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 수학을 배우면서 첫 시간이니만큼 이제 정확하게 그 작전을 세워가면서 합시다. 자, 미리 얘기했던 거지만 1학년 때는
공학기초 수학을 하고 2학기 때는 미적분학을 합니다. 미분적분 중요하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전자기학을 두 내용으로 나눠서 정전기학, 정자기학이 돼요. 그때는 공간 벡터의 내적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미 벡터라는 개념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울 테고 이 벡터라는 개념을 게을리하면 정전기학, 정자기학은 F맞기가 수월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요걸 제대로 정복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큰 숫자, 대문자로 쓴 A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것이 요 방향으로 성분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1이라고 하면 이거는 코사인 알파만큼 된다고요. 요렇게 하면 코사인이잖아요. 그죠? 코사인 알파가 1보다 직접 1 중에서 코사인 알파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 크기는 얼마일까요? 요거는 사인 알파죠.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랑 나눠 가진 거예요. 왜냐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그런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 공간이라고 말할 때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거나 아니면 물리량을 말할 때 위치를 말해 봅시다. 위치를 말하면 저 맨 뒤에 앉은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못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여기 빈자리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맨 앞에 와서 앉도록 하고. 자, 맨 뒤에 있는 이름이 뭐니? 태현이. 태연이, 태연이 위치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동쪽으로 5m. 그죠? 이거는 동서예요. 동서. 동쪽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쪽으로라고 하면 되잖아요. 동쪽으로 5m 그리고 남북으로 해서 북쪽으로 3m 그리고 여긴 똑같은 위치니까 고도로는 0m. 그래서 530 그렇게 가는 게 저 위치라고요. 그것도 벡터예요. 정보가 몇 개입니까? 정보가 세 개라고요. 벡터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정보를 독립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벡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복소수도 벡터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개관계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막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복소수를 벡터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는 거 많을 거예요. 내 강의를 듣다 보면. 왜냐하면 나는 뭐든지 통합하려고 애를 써요. 복소수하고 벡터를 나눌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벡터라는 정의가 독립적인 정보 3개 이상이라고 그랬으면 2개 이상이라고 그랬으면 독립적인 정보를 2개 갖고 있는 복소수 벡터라고 불러야 마땅하지요. 우리 아까 봤습니다만 신호처리에서는 벡터의 개수가 수만 개, 수억 개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다룰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왜 벌써 지나갔을까요? 아, 이거 얘기했는데 어떻게 재용한 이거 눌렀냐? 아니, 아니. 자동적으로 넘어간가? 일단 한번 그래 한번 해. 어쨌든 공간 벡터는 이렇게 내적하는 아까 얘기했던 공간적인 벡터를 다루는 게 필요하고 신화 시스템하고 데이터 신호철에서는 시간 벡터의 내적을 해서 주파 성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 성분을 구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아까 5단도 얘기했고 10, 20 클럽도 얘기를 했는데 10, 20 클럽이라는 것은 숫자 셋을 더해서 10이 되든 20가 되든 하는 그 숫자 개념을 알고 있으면 수계선언에서 좀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고 33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공간 벡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결국 어떤 벡터를 두 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 성분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름은 뭐지? 지모기. 예. 지모기를 향하는 벡터를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이걸 원주좌표계라고 합니다. 근데 원주좌표계로 이렇게 근 벡터가 동쪽으로 몇 미터, 서쪽으로, 아니, 북쪽으로 몇 미터 이렇게 되죠.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동쪽으로 2미터, 북쪽으로 3미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루트 2제곱 플러스 3제곱이라고요. 그게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주 좌표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직각 좌표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린 세 개 좌표계를 사용해. 직각 좌표계, 원주 좌표계, 구면 좌표계를 사용하는데
우리 위도, 경도, 고도를 얘기하는 건 어느 좌표계에 속할까요? 거기에 그 동쪽으로, 북쪽으로, 고도로 이렇게만 얘기하나? 서울에, 서울을 어떻게 표시를 하지? 미터로 표시 안 한다고. 네. 그래야지 전문대로부터 동경, 적도로부터 북이 이러잖아요. 그거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각도라고 해요. 둘 다 각도인데 각도 두 개와 거리 하나를 사용하는 걸 구면좌표기라고 해요. 왜요? 지구가 무슨 형태인데? 둥글잖아요. 그럼 구면좌표기 사용. 원주 모양이 있다. 이게 원주 모양이잖아요. 이 원주 모양이 어딨냐 하면 전류가 흘러가는 그 선을 보자고요. 케이블을 보자고요. 케이블이 이런 형태죠. 가늘지만. 그럼 그때는 무슨 좌표기 써야 된다고요? 원주 좌표를 쓰는 거예요. 근데 탱크가 지나가고 있어요. 탱크가 도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직각 모양, 직육면체에 해당될 거예요. 그때는 직각 좌표기 쓰는 거예요. 그럼 어때? 소스가 뭐가 있을 것 같아? 세 개가 두루 섞여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좌표계를 같이 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때 이제 말하자면, 요게 원주 좌표계 세 선수입니다. 이게 직각 좌표계 세 선수고, 그걸 이제 베이시스라고 불러요. 기저라고 불러서 세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동서를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앞에 5가 붙으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3이 붙으면 서쪽으로 가는 거고 되겠죠? 이거는요 남북으로 가는 거예요. 3이 붙으면 북쪽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붙으면 남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요 이 평지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 3AZ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5AZ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원주좌표이니까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원주좌표계일 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이렇게 나눠지려면 A로라는 것은 요거하고 요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은 1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도 1이니까. 또 이거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요거하고 요걸로 나눠지겠죠.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법칙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라는 거는 한 번은 예외 이런 게 없다니까. 100%예요.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것이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말하는 이것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지무지 쉬운데 이걸 어렵다고 한다고. 내가 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건 뭘로 한 통속으로 외우면 되냐 하면 코사 마사코로 외우면 돼요. 코사 마사코가 뭐예요? 코사로 나누든지 마사 코로나 이게 마사예요. 마사 코로나는든지 코사 마사 코가 전부다라고. 직각좌표계와 원주좌표계가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꼭 여러분이 따라 해줬으면 되는 것이 Y의 복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번 학기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그전엔 말로만 했는데 안 되겠어요. 좀 여러분을 세뇌를 시켜서라도 좀 공부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복철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제일 공부 안 하는 스타일은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걸 귀공이라고 정의를 했고 열공은 하는데 복습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열공이라고 했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뇌공입니다. 뇌에다가 집어넣기. 그건 복습을 꼭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 열공에다가 복습 철저히 하는 거, 복철을 꼭 하는 걸 뇌공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신 차려서 그전에는 이제 이거 뭐 타짜, 바둑 뭐 온갖 잡기를 다 키우고 별 뜻 없이 생각 없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대학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다른 사람들 같은 그런 여유가 나한테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철해야지 뭐 다른 거 할 도리가 없다고. 더군다나 늦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이제 1학년 1학기 마치고 가니까 이제 학력도 뭐 변변찮고 이러니까 공병대를 가게 됐어요. 옛날엔 공병대를 골병대라고 불렀거든요. 골병 들어서 왔다고.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니까 병원 신세를 좀 졌는데 병원 선생님이 복학하지 말래 못한대. 그래서는 공부 못한대. 근데 몸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뭐 나이도 먹었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복학을 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열공은 했죠. 열공이라고 해봤자 수업에 참석해서 필기하는 거예요. 필기 꼭 하세요. 열공조차 안 하면 뭐 뇌공은 가능하지 않아요. 열공 꼭 하되 나도 이제 필기는 열심히 하는데 수업 듣고 집에 가면 그냥 뻗었어요. 뻗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뻗어가지고 이 필기한 노트를 읽었다고. 그게 내가 1학년 2학기 때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완전 바닥이 나가지고 시험 때 시험 공부를 할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때는 특히 그 횡단 캠퍼스 출신입니다. 내가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횡단 캠퍼스가 가파르잖아요. 거기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면 못 올라가겠더라고. 그래서 택시 타고 올라가요. 시험 볼 때는 택시 타고 올라가서 그랬는데 그런데 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동기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때 우리 그 입학 정원이 몇 명이나 됐냐 그랬더니 난 900명인 줄 알았더니 12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공대 전체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쓰러져서 열공했겠다 복철해가지고 몇 등이나 했을 것 같아요. 몇 등? 개수해봐. 에? 지혜롭구나. 1등? 1등 안 했어요. 3등. 1등. 1000명 중에 10등을 했어요. 나도 놀랬죠. 왜냐면 공부를 못했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들어갈 때는 입학할 때는 1000명 중에 1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군대 갔다 와서 골병 들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신세가 됐으니까 10등이 돼. 근데 그때 10등이 더 반갑더라고. 1등보다 더 좋더라고. 이제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렇게 쓰러져서 읽더라도 공부는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내 작전은 뭐였었냐면 뇌공이라는 건 뭐냐면 그날 배운 건 그날 반드시 읽는다. 복습한다. 이거예요. 그게 내 원리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썼냐면 뇌세포는 이런 온갖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게 뉴런이에요. 뉴런이 수만, 수십만, 수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걸 잘 활용한 사람이고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거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3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5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10개 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10개 활용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10개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게? 사기꾼이야? 아니, 저기 분대장, 줄반장. 한 줄이 몇 명 정도 돼요? 한 10명 되죠? 분대장이 몇 명 정도 거느려요? 한 10명 거느리지 9명, 10명. 그 역할 하는 사람들이 저 메모리 활용을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천부장은 메모리 많이 사용해야죠. 훈련 많이 받아요.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해요. 쓰러져 자기 전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쓰러져 자기 전에. 그래서 그 자서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 뉴런에 입력되는 정보는 하루에 몇 개나 되느냐 하면 2, 3만 개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면 기억나는 거는 5개, 5개가 보통이에요. 5개. 5개 정도 기억나고 어떤 사람은 7개, 어떤 사람은 9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한 수백 개 뭐 이렇게 기억이 나고 이럴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될 수 없느냐?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자기 전에 복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잠자기 전에 시냅스의 가중치를 이게 가중치거든요. 여기 가중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 가중치가 임계값 이상으로 상승시키면 즉 어떤 사람은 저거 그 복습을 안 하면 5개 정도는 임계치를 넘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해도 그럼 이제 5개를 기준으로 합시다. 5개는 임계치를 넘어. 임계치가 0.3이라고 그럽시다. 보통 이제 그 가중치를 0에서부터 0.9, 1 이렇게 따지는데 한 0.3 정도가 되는 내용이 가중치의 임계치라고 할 수도 있고 0.5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너무 0.3이 그렇다면 0.5로 합시다. 0.5가 임계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5개 정도는 임계치를 갖고 있어서 기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복습을 하면요. 0.2, 0.3짜리들 있잖아요. 0.5짜리 몇 개라고 그랬어요? 5개뿐이 없죠. 근데 그것을 자기 전에 해서 0.5를 살짝만 넘기면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구 메모리화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시 임계치를 넘는 것들만 썸이 돼서 그것이 확대되든지 해가지고 영구 메모리에 들어와. 이게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공해야 된다니까. 내공이란 뭐라고요? 열공 플러스 복철이요. 복습은 언제 한다고요? 그날 해야 되는 거예요. 5초를 투자해도 되고 5분을 투자해도 되고 50분을 투자해도 좋아요. 내가 대학 시절에 맥시멈으로 하루에 이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남들만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근데 유학을 가고 싶어서 2시간은 영어 공부를 했고 1시간은 전공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3과목을 듣는다 그러면 3과목 내용을 1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한다고요? 임계치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뭐, 휘황찬란하게 공부 그런 게 아니라 임계치만 넘겨서 기억이 나게끔. 근데 여러분 복습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임계값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반으로 줄어요. 여러분의 임계값이 0.5인데 0.5를 0.4라는 그 가중치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만 하면 0.5 만들어서 기억할 수 있었는데 아차! 그러고 안 했어요. 그럼 0.4가 다음날 얼마가 된다고? 0.2가 된다니까. 그 다음날은요. 0.1이 돼요. 그 다음날은 0.05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중간고사 시험 볼 때는 얼마가 남아있을까? 0은 아니에요. 0은 안 돼요. 왜냐면 반감되는 거니까 0.1이 또 반감되면 0.05고 그 반감되면 0.0025가 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아는 듯 모르는 듯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래서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적을 그럭저럭 뭐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의 재산은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은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복철 이론을 따라서 그날 배운 거 그날 소화한다. 우리 특별히 그래요. 우리 어때? 토요일 날 공부하고 주 중에도 저녁에 와서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니까. 필기한 거 그냥 읽으세요. 임계치만 넘기도록 하세요. 그러면 있죠.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의 거예요. 난 아직도 머릿속에 내가 정신 차려갖고 공부할 때 외웠던 것들이 아직도 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이렇게 한 거예요. 복철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데 가령에서 국어에서 이히기리 우구추 우키키 이것도 내 머릿속에 있다고요. 뭐 같아 보여요? 네? 외운 적 있어요? 이히기리 우구추 우키키 이게 피동보조어간이라는 거예요. 동사에다가 그 어간을 가운데다 플러스하면 비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주기율표 화학. 나는 이제 입시 때 말고는 화학을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전자니까 전자공학이니까. 근데 그게 아직도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있어요. 흐린락 이렇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흐린락이라고 하는 건 수소, 리튬, 나트륨 그런 뜻이거든요. 흐린락. 그리고 칼륨 뭐 이렇게 가서 저쪽에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까지 다 머릿속에 서 그거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가 없다.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넘기면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이 사실은 행복한 이유는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서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했죠? 공부 안 해서 행복했잖아.
다섯 개 정도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잖아. 실현당한 것도 잊어버리고, 돈 손해본 것도 잊어버리고, 인간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즘 AI가 뭐, 굉장히 빠르게 모든 정보를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한테 제공하잖아요. AI 보라 하지 마세요. AI는 인간의 그런 기능이 없어요. 잊어버리는 기능이 없다고. 우리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복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습을 꼭 하라고. 그날 하나니까요. 많은 것을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짤막하게라도 그날 꼭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들어가요.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우리 교재는 여러분 굳이 준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PPT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할 테니까 그것만 따라와도 좋아요. 그것만 가지고 열공하고 그것만 가지고 복철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삼각함수를 배워야 되는데 삼각함수 중에 첫 번째 배울 게 삼각비라는 거예요. 삼각함수라는 것은 그 각도, 호도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루는 것이라면 삼각비는 1사분면이라고 말하는 0에서부터 90도까지만 다루는 걸 삼각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삼각형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삼각비부터 생각해 보자. 직각삼각형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응? 이게 뭘까? 많이 넘어갔는데 이거 한번 여기서 좀 지켜봐 줘봐. 넘어가면 진짜 뭐, 계속 넘어가네. 삼각비. 삼각비라는 것은 우선 이제 이거를 이제 시초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삼각기를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X축, Y축 보통 이제 이 평면에서 2차원 평면에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X축, Y축이 있는 이 이제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이제 다 각도의 호도예요.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각도의 호도. 그럼 요게 30도 정도 되죠. 30도 이제 호도로 얘기하면 6분의 파이에 해당됩니다. 요렇게 간 것이 90도이고 90도는 2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가는 게 180도이고 이게 파이예요. 이렇게 간 게 270도이고 2분의 3파이예요. 그리고 이만큼 간 거를 2파이라고 그러고 2파이라는 건 360도예요. 이렇게 된 이제 각도와 호도를 지금 배워가면서 여기에서만 다루는 걸 우리는 삼각비라고 한다입니다. 그럼 이 전체를 다루는 거를 삼각함수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삼각함수.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에서 볼 수 있다시피 결국은 f of x라고 써서 x의 함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삼각함수라는 것은 f의 시타라는 각도를 통해서 표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타는 여기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정해되듯이 여기 시타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정해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일사분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삼각비라는 것은 이걸 다루는 거겠지만 이때 시타가 0에서부터 90도 또는 90도를 이제 2분의 8이라고 하는데 여기만 다뤄보는 것으로 그것도 이제 특정한 각도나 호도만 다루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삼각함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해서 여기 이걸 시초선이라고 그러고 이걸 양의각이라고 그럽니다. 양의각을 우리는 카운터 클럭 와이즈라고 불러요. 시계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클럭 와이즈라고 그래요. 클럭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클럭 와이즈 이렇게 가는 건 카운터 클럭 와이즈라고 하는데 요 시초선으로부터 카운터 클럭 와이즈로 가는 걸 양의각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클럭 와이즈로 가는 걸 음의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180도 180도 또는 파이라고 했을 때 이거 음의각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양의 가격.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란 얘기? 이게 뭐하고 같다는 얘기? 마이너스 180도 하고 마이너스 파이하고 같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360도라는 주기를 갖고 있으니까. 2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고 양의 각, 음의 각 요걸 동경이라고 그런다.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각도라는 말하고 두 번째 호도라는 말인데 각도라는 건 우리가 익숙한 60도 뭐 90도 뭐 이런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호도를 주로 쓸 겁니다. 호도라는 것은 요걸 레디안으로 환산해서 쓰는 건데 레디안이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선 이제 봅시다. 60도라는 것은 2분의 3분의 파이. 왜냐면 파이가 180도니까 3분의 파이. 이거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요거는 디그리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여기는 단위가 없어요. 근데 이 디그리도 단위는 아닙니다. 표시하는 것뿐이지 단위가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단위는 없어요. 그럼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변환이 되느냐 했을 때, 결국은 이거잖아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파이라는 것을 180도라고 지금 놓은 거라고요. 180도를 파이라고 레디안화 한 거예요. 이걸 레디안이라고 부르고, 요걸로 써요. 레디안이라고 써요. 근데 어쨌든 180도를 파이라고 했으면, 180파이라고 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시타가 있을 때, 그것이 뭔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는 디그리로 표현한 거고 여기처럼 디그리로 표현한 거고 이건 레디안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렇게 비례식에 의해서 요 내변의 곱하고 외변의 곱이 같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 것이 같아야 되니까 180도 x는 파이 세타로 x라는 것은 180도분의 파이에다가 세타를 곱한 거 이런 의미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원리를 하나 세워 봅시다. 요게 뭐예요? 여기 1이잖아요. 180도 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예요.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그리라고 해요. 디그리를 레디안으로 바꾸는 원리는 180도분의 파이. 그럼 거꾸로 하나 배웠으면 이제 둘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은 10개를 알았다고 그랬는데 우린 2개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타라는 각도는 이거는 이제 호도고요. 호도니까 레디안이라는 단위 아닌 단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각도라는 것은 디그리라는 것은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디그리라는 것은 뭘로 남아야 돼? 디그리로 남아야 되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라고요. 디그리를 갖다 써요. 디그리 요거하고 같은 게 뭐예요? 레디안으로. 파이 이러면 된다니까. 이제 작전 하나 세웠어요. 뭐라고 작전 세웠냐면 디그리를 레디안으로 바꾸려면 디그리를 나눠주는 거를 180도 밑으로 쓰고 나눠줘야 될 테니까. 그죠? 디그리 나눠주는 걸 180도고 레디안을 위에다 쓰면 레디안화가 될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이게 레디안이에요. X가 레디안이에요. 레디안을 디그리로 바꾸려면 레디안으로 나눠주고 디그리로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대1이라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공식처럼 외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걸 몇 번 되뇌이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중치가 0.5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니까. 언제? 자기 전에. 자면 큰일 나요. 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레디안을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각도와 호도, 우리는 주로 호도를 쓸 겁니다. 레디안을 쓸 거예요. 근데 이 레디안이라고 쓰는 이거는 단위가 아니다. 나중에 이런 거 쓸 겁니다. 오메가라는 것을 2파이F라는 것으로 아까 이제 신호 처리에서는 이걸 주로 다루게 되는데 이때 이게 헬스라는 것이고
이게 세크분의 1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를 뭐라고 쓰냐면 레디안 퍼 세크라고 씁니다. 그거 단위 아니다 이런. 그냥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호도법을 사용한 것뿐이지 단위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책에는 단위라고 써져 있는 데가 어딘가 있어요. 여러분의 PPT에도 그걸 잘라다 놓은 거기 때문에 어딘가 있는데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고 레디안은 단위가 아니지만 편리를 위해서 붙이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호도법이라는 거 이제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때 이제 그 각도든지 호도라는 것은 결국 아까 그렸듯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60도라고 해봤자 이게 또 뭐냐면 한 바퀴 돌아서 그렇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420도잖아요. 그게 각도와 호도의 관계란 말이에요. 각도와 호도의 관계.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것도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라고 써보죠. 세 번째라고 써봐서 이제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R이 있고 이걸 L이라고 했을 때 L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걸 세타라는 이때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부터는 호도를 쓰는 거예요. 호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호도가 C타이고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비례식으로 가는 거죠. 뭘 아냐면 우리가 시타가 2파이일 때, 2파이가 일 때, 뭐라도 좋아요. 2파이일 때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었어요. 비례식은 뭐 뭐라도 좋은 거니까. 그죠? 반지름이 R이라면 원주의 길이가 호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2파이R 맞죠? 2파이라는 레디안일 때 원주의 길이가 L인데 시타일 때는 뭐냐?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그럼 또 곱하기로 해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다 그랬으니까 2파이의 L은 2파이 R의 시타니까 2파이가 양쪽에 상쇄가 돼서 L은 R 시타. L은 R 시타. 그리고 실제적으로 L은 R 시타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뭐냐? 그러면 이게 R이 L하고 같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L하고 R하고 같을 때. 그럼 시타가 몇 라디안이라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시타라는 것이 R분의 L 이런 수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L하고 R하고 만약에 같다 그러면 L이 R하고 같다 그러면 시타는 얼마냐? 그러면 1이 된다고요. 이게 레디안의 정의예요. 실제적으로.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호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정한 거는 뭐 괜찮아요. 그거는 스쳐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호의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된다. 반지름 곱하기 호도를 곱하면 그게 호의 길이가 된다라는 것만큼은 미래식으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복습해서 임계치를 넘겨서 내 걸로 만들자고요. 자, 네 번째. 이제 면적이요. 이번에 이제 이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면적이 얼마나 될까예요. B자 한쪽이죠. 이렇게 면적이 있을 때 이 면적도 결국 비례식이죠. 왜냐하면 조금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파이라는 호도일 때 면적이 얼마냐면 파이 R 제곱입니다. 그죠? 원판, P자 원판. 지난주에 누군가 이제 만나고 얘기하다가 어릴 적에 하도 못 먹어가지고 피자 한 판 먹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랬던 사람들. 이게 피자 한 판이에요. 원판. 그런데 지금 시타일 때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러면 파이 R 제곱 시타는 2 파이 S니까 미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S는 2가 저쪽으로 넘어와서 2분의 1 R 제곱 시타 이기도 하고
이게 2분의 1 r 시타라는 것 하나 묻고 r이 하나 남았으니까 이 r 시타가 뭐였었어요? 호의 길이였다고요? 그러니까 2분의 1 rl 이렇게 된다. 이런 걸 구구단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고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복습했으면 임계치 넘겨서 연구 메모리화. 그럼 될 거라고. 언제라도 불렀을 수 있는가.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그젠플이 나왔는데 반지름이 4고 중심값이 4분의 8면 L은 R 시타니까 4 곱하기 4분의 8이니까 파이 센티미터다. 그리고 면적은 2분의 R 제곱 시타니까 2분의 L에다가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8이니까 이 파이 센티미터 제곱이다. 뭐 그런 게 나오죠. 뭐 뭘 못하겠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게 이제 그 앞으로 주구장창 쓸 겁니다. 이게 BC 5세기에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한다면 미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용할 때, 자, 삼각비를 이제 정의랍니다. 삼각비를 정의하는데 직각삼각형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저거 그대로 합시다. 어, 이제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그림에는 좋아 보여요. 여기다가 삼각형을 한다면 이게 호도니까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시타라는 호도일 때 이걸 이제 A라고 했군요. 이거를 A 꼭지점 B 해서 이건 각도로 표시하고 요거는 C에 대해서는 소문자 C, B에 대해서는 그 대변을 B, 요거는 A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길이로 표현을 하고 이건 각도로 표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이제 코사인, 사인 그리고 탄젠트를 정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코사인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같잖아요. 이렇게. 이게 코사인이라고. 코사인. 그죠? 코사인이 뭐예요? C분의 B. C분의 B. 이거 코사인 B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죠. 정의라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나하고 그렇게 정하기로 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시작은 아니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사용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코사인이고, 사인은요. 사인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인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요 A라는 걸 기준해서 코사인 A는 C분의 B, 사인 A는 그렇죠? 요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코사인 되는 거니까 사인 A는 C분의 A.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탄젠트도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된 것이 탄젠트예요. 그래서 B분의 A. 한데 코사인 A가 얼마냐 그러면 C분의 B이고 사인 A가 얼마냐 그러면 C분의 A이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은 C의 제곱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분의 A 제곱인데 그렇다면 C의 제곱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 이게 얼마냐?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다라는 것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것의 대표 선수가 뭐냐 그러면 이게 2고 이게 3이면 이게 5. 이거는 뭐 2, 3, 5 10, 20 클럽에도 나오는 거지만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2, 3, 5는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라고. 2, 3, 5. 그것이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기하학을 배울 때 공간의 벡터를 다루는 그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벡터를 다루는 이 벡터라는 개념은요. 나는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이제 그 놀리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 과거를 조금 얘기하자면 내가 고등학교 다 떨어지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잘 골라서 간 거잖아요. 성적이 월등하니까 갔잖아요. 나는 거꾸로라고. 일반 고등학교 다 떨어지고 갈 데 없어서 이제
상업계고등학교 야간부에 그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데 들어갔어.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고3 때 공부를 시작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좀 너무 저기 안 됐든지 그 수업에는 들어오지 말고 한번 손 들어봅시다. 상고 나온 친구 있나? 어이구 공고는 내가 다 알아. 특성화고 다니까 뭐 공고도 나오고 뭐 상고 상고에서 주로 뭘 배워요? 회계도 배우고 뭐 보기도 배우고 뭐 상법도 배우고 이러죠. 물리 잘 배우나? 안 배우죠. 우리 물리 시간이 있었어요. 물리 시간에 벡터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너는 예외야. 너는 공부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대학 가. 이러면서 뭘 써줬냐면 우리는 그 학생증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써줘요. 2 써주면 2교시에 와도 되는 거고 3 써주면 3교시에 와도 되는 거고 근데 5교시까지 수업을 했는데 나는 몇 교시 써줬을까? 난 안 써줬어요. 출석을 언제만 부르냐면 종례 시간 하면 불러요.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나를 아는 거야. 나를 알아먹기 때문에 공부 끝나고 와. 수업 다 끝나고 와. 그래서 이제 수업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3학년 때. 그 전까지는 들어갔는데. 3학년 때 들어간 적이 없는데 물리 시간에 벡터를 배웠다네. 근데 시험을 본다네. 겁이 났을까 안 났을까?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100점 맞았어. 벡터를. 그랬더니 물리 선생님이 놀란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가 100점 맞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쉬운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원리만 알면 너무 쉬워요. 피타고라스 정의 하나만 알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아직은 백대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2학년 가서 포기하지 말라고. 2학년 가서 전자기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융합 시스템 공학과 내에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 전자기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근데 제일 쉬운 학문이에요. 전자기학이. 자, 그 다음 슬ide 봅시다. 자, 해서 이제 중요한 거를 좀 정리를 했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 삼각비의 값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특수각의 삼각비라는 것이 이렇게 합시다. 0이 있고 6분의 파이가 있고 4분의 파이가 있고 그리고 3분의 파이가 있고 2분의 파이. 삼각비는 이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나? 사인 시타. 이거는 시타고 이건 사인 시타고 이건 코사인 시타고 탄젠스 시타인데 탄젠스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항상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때 사인 시타라는 것은 영도라는 것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시타인데 이게 시타고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영도다 이러면 사인이라는 게 뭐였었냐면 이렇게 되는 게 사인이었죠. 근데 사인인데 이게 시타가 0도로 가게 되면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죠. 0에 0, 0. 이건 0. 여기 디그리 아닙니다. 호도예요. 호도로 0일 때 0. 그리고 2분의 파일 때는요. 2분의 파일 때는 이게 점점 커져서 이렇게 빗변하고 높이하고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1은 절대로 못 넘깁니다. 왜냐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1 한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건? 이게 1이에요. 이거는요, 0이에요. 자, 여기는요, 4분의 파일 때, 4분의 파이라는 것은 이게 4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높이하고 이게 B고 이게 C인데 아니면 이게 C고 이게 A, B였던, 아니다. 예. 이게 A니까 이게 A고 이게 B네요. 그럼 A하고 B가 같다고요. A하고 B하고 같으면 이건 얼마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겠네. 2분의 루트 2고 2분의 루트 2고 이게 아니 1 이럽시다. 1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이거는 루트 2죠.
그럼 사인 시타는 얼마야? 루트 2분의 코사인 시타는요? 루트 2분의 그게 요구입니다. 4분의 8.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갈 겁니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이게 2분의 루트 2. 그럼 2분의 루트 2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1 되는 거 너무 쉽죠? 그죠? 그럼 이 실제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 있는 것까지 하면 이게 2분의 루트 1이에요. 이거는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거는요 2분의 루트 0이에요. 이거는요 2분의 루트 4예요. 요 스케일링은 선형이지 않은데 요거는 어찌 보면 선형처럼 보이죠. 선형은 아니죠. 루트가 쓰여졌으니까. 근데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을까? 지혜야? 잃어버릴 수 있을까? 안 잃어버린다고. 응? 한번 확인하고 복습하면요. 이거 죽을 때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자, 그럼 거꾸로 가는 거.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이렇게 증가했다면 이렇게 가겠죠. 왜냐하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항상 1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1이라고 썼지만 2분의 루트 4, 이거는 2분의 루트 3, 이건 2분의 루트 2, 이거는 2분의 루트 1을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디 갔을까? 이거구나.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0에 해당되는 것인데 책에 있는 대로 저것만 외워도 되고요. 3개만 외워도 되고. 근데 좀 아쉽죠? 5개를 외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메모리는 보통 사람이라도 5개는 공부 안 해도 있는 거야. 그건 확보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루트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로 그 스케일로 가게 되면 선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0,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지만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오케이. 문제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해결하도록. 예, 이거는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조금 수도록 하고 어쨌든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오늘 배운 거 5분도 좋아요. 5초라도 좋아요. 오늘 반드시 복습하세요. 읽어서 복습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질문 없군요.